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 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별로 안 할까? 이렇게 한다면 피처링 본전 생각. 요 제목으로요. 부의 나침반, 김형일 지음, 나눔 부자 김형일 지음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 5개고요. 좋은 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니까 세 번째 꼭지 정도 하고 이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제 다 재밌는데, 내지인이 외지인에게 파는 이유, 요거. 그다음에 서브프라임과 보상 심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었잖아요. 2008년 미국 그때 그 얘기고, 그다음에 재개발 단지 입주 공원과 보상 심리, 그다음에 본전 생각이야말로 바로 악마의 생각이다. 요렇게 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이 책에서 주로 이제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 인간의 마음, 인간이 왜 거기서 계속 들고 있는지, 인간이 왜 거기서 또 파는지, 그 불합리한 선택을 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뭐 부의 감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불완전한 심리,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생각에 관한 생각, 그것도 한 절반 정도 리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말하는데, 그것도 인간 심리에 대한 거예요.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 그 책이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심리 이야기를 하는데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왜 인간이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늘 저희가 이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인간이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다 그냥 뭐랄까, 부동산에서의 어떤 행동 경제학, 아니면 부동산에서의 어떤 심리,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랬구나, 내 마음이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을 한꺼풀 벗겨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은 재미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마디를 가겠습니다. 내지인이 외지인에게 파는 이유. 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자는 이제 그 흑수저 출신에다가 작두 해가지고 뭐 하다가 손가락을 하나 이제 잃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이제 나눔 부자 이렇게 해서 뭐 나누고자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은 투자자들은 미래를 거닐어야 한다. 거닐어야 한다. 이게 뭔 말일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자가 강조를 합니다. 밑줄짝 그어야 할 표현이다. 매일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 특정 개발 단지에서 외지인이 절반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왕왕 접할 수가 있다. 그럼 왜 외지인이 사고, 왜 내지인은 별로 안 살까? 그거 신기하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거 대전이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누가 샀냐? 외지인이 샀어요. 외지인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매물이 나오는 즉시 족족 팔린다. 제가 이제 사구 쪽에 살아요. 산다 이렇게 외지인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즉시 족족 팔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외지인이 살까? 이제 그거를 심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외지인이건 내지인이건 다 같이 이거 가치 있네, 계속 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왜 외지인이 살까?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과정은 명백하다. 바로 현지인이 외지인에게, 현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현지인이 내지인인 거죠. 안쪽에 있다라는 거. 외지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결과다. 토지를 매도한.
그렇다면 현지인들은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일까? 이런 거예요. 요거는 그 보면은 저는 요새도 교복 입죠. 저도 교복을 입고 다니고 저희 이제 그 타운에 그 남녀공학 있잖아요. 남녀공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남자 고등학교 또 있고 그다음에 여자 고등학교가 뭐 또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타운 있잖아요. 저희 타운 안에 저희 이제 애들끼리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 타운 안에 있는 여고 애들은 다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다 못생겼다. 다 못생겼다. 그 다 못났다. 그 다 부정적이야. 자기 서로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야. 그리고 한 타운 건너서 전 이제 종로에서 나왔는데 뭐 종로 저쪽에서 중구 쪽에 있는 학교 거기 여학생들이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급식도 대학교 있으면 급식을 먹잖아요. 그럼 자기 대학교 급식은 맛이 없대. 그리고 저쪽 대학교 급식 가보니까 거기는 반찬도 뭐 주고 와 대단하더라 막 이래요. 그리고 뭐 우리 학교 뭐 급식은 뭐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느라 학교 급식을 30일간 연속으로 먹었더니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뭐 병원 갔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자기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자기 거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거를 소중히 않고 남의 거를 이제 물 건너는 거, 물 건너는 막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런 거랑 비슷한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자 이거예요.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대부분 형성된 지 오래된 곳이다. 쉽게 말해 낡은 동네인 셈이다. 때문에 현지인들이 수십 년 거주한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 개발의 여파로 평당 10만 원도 하지 않던 토지가 10배, 20배로 거래되는 것을 보면은 일부 현지인들이 자신의 토지를 매도해 버리는 것이다. 충분히 오른 시세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채 말이다. 요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표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좀 올랐지만 내지는 좀 올랐지만은 더 오른다라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올랐을 때 파는 사람도 있고 꼭 내렸다가 다시 올랐을 때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요런 케이스, 그 다음에 요런 케이스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없지만은 제가 이제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이제 뭐냐면은 지금 다 할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상 심리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손실 회피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손실 회피 심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장 극적이니까 이걸 봐볼게요. 경험 A가 있어요. 쭉 가다가 떨어졌어. 하락을 했어. 아 그런데 그때 못 판 거야. 그럼 이 사람 여기 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때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팔면 내가 이때 2억이고 이때 1억이라고 해봐요. 아 지금 1억인데 내가 지금 1억에 팔면 1억 손해본 거죠. 자기가 2억까지 올랐을 때를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바로 2억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손해는 안 봤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 요 2억이 다시 1억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올랐으면 이때 경험이 떠올라서 아 조금 이익 보거나 아니면 대충 수능만 남으면 되지 본전만 찾으면 되지 하고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률을 자기가 따져보는 거예요. 확률을 이 상태에서 본전이 된 거죠. 본전이 된 상태에서 떨어졌어. 떨어질 확률이 있어. 그 다음에 오를 확률이 있어. 둘 다 50%예요. 근데 인간의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행동 경제학에서 그 수치까지 나왔어요. 행동 경제학에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떨어질 때, 오르면은 행복감이, 만약에 오르잖아요. 오르면은 만약에 행복감이, 상승 확률이 50%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하락 확률 50%라고 한다. 상승되면은요, 그때 행복하잖아요. 기분 좋고. 그때는 50인 거예요. 기분 좋음이, 긍정적인 포지티브 감정이 50이라고 해보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 확률 50이라고 하고, 실제로 하락이 됐다. 그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50이 아니라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만약에 50만 원 올랐다. 그러면 기분 좋은 게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50만 원 떨어졌다. 그럼 기분 나쁜 게 5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100이 돼버리는 거예요. 2배. 그게 거의 2배가 된다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2배가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와서 이쪽에 딱 와서 와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하락했던 경험이 있죠. 그게 떠오르는 거야. 또 하락하면은 그때 1억 원 진짜 완전 손해보는 거다, 이번에 완전히. 근데 1억 원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확률도 50%잖아요. 반반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거는 감정적으로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감정이 100이 되고. 그러면 감정을 산정을 해보면, 확률은 제로지만 감정을 산정을 해보면, 감정은 이게 부정 감정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정 감정 그 느끼기 싫어. 털고 갈래. 이렇게 해서 텐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요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그럼 여기서 또 오를 수도 있는데, 내릴 걸로 더 집중적으로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합니다. 또 상처받기 싫어. 또 1억 진짜 손해보기 싫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나오는데 내지인 얘는 이렇게 올랐다가 더 오를 수 있는데 파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도 이거마저도 이거로 다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볼 케이스도 다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과 보상심리. 당시 일반인들 중에는 수년 전 발생한 서브프라임, 그래가지고 저희가 심리학 책을 읽어요. 저희가 부북립에서 심리학 책을 읽습니다. 왜 읽냐? 물론 뭐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읽는 것도 이제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심리가 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설명이 안 되니까, 합리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거기서 잠겨 있어. 거기서 물려 있어. 왜 물려 있다는 거? 왜요? 왜 안 팔아요? 왜 안 팔아? 물려 있다라는 거는 팔 수 있는데 안 팔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파는 거예요? 팔게 되면 손실이 명확하게 딱 손해가 나는 거예요. 손절을 못 하는 심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주식을 샀다. 근데 그게 만약에 손해가 1,000만 원이 났다. 근데 안 팔고 들고 있죠. 손절을 못 하고. 왜 들고 있죠? 그걸 팔게 되면은 명확하게 1,000만 원이라는 손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파는 거예요. 그 건강검진 안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받으러 가요? 명확하게 병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브프라임 얘기고, 당시 일반인들 중에 수년 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오랫동안 오르지 않다가 시세가 다시 상승기로 돌입했기 때문에 서둘러 매도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오랫동안 오르지 않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뭐 정체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올랐을 때 바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힘드니까. 그리고 팔았을 때 왔을 때 다시 팔면은, 잘 보세요. 이 사람도 요렇게 왔다가 올라왔어요. 그때 왜 파냐? 이때 내가 팔면은 돈 확실히 주고, 못 팔다가 다시 예전처럼 떨어지면, 그거 다시 정체되면, 그러면 다시 1억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1억에서 2억 올랐는데 다시 1억으로 떨어지면은 내가 1억 확실하게 손해보네? 그럼 빨리 팔아야지. 1억 빨리 그냥 손에 쥐어야지. 1억 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은 50대 50이지만 부정 감정이 크기 때문에 그때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심리 그런 걸로 해가지고 책에 나올 필요가 있다. 없으면 저희 부북립에서 쓰던 거라고 하더라도 다 이론이 있어요. 심리학 이론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다. 생각에 관한 생각, 뭐 부의 감각, 뭐 설득의 심리학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그 행동경제학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아이디어 지금 떠올랐다. 써볼까? 부동산 이렇게 해서
요런 걸로 해서 책 나올 수도 있다. 바로 이때 일반인들의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한다. 이제 이분은 보상 심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서 1억 벌었다. 이게 보상 심리지만 이게 사실 손실 회피 심리라고 얘기하고, 이 손실 회피 심리가 행동 경제학에서 이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카너먼 교수가 이거 다루고 있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 노란 색깔 책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거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북 리뷰도 그거 완전히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면 본전 생각에 서둘러 매도를 해버리는 거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투자자들과 달리 대구 부동산 시장에 확신하지 못했던 거다. 대구 얘기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 심리는 이렇게 해서 회복했다. 이 앞 얘기하고, 손실 회피 심리는 이 추후에 나타날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한 거죠. 사실상 같다. 이제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상 심리랑 손실 회피 심리랑 동전의 앞뒤와 같은, 좀 앞쪽에 강조하는 거, 얻는 거 강조하는 거, 뒤에 읽는 거 강조하는 건데, 이쪽으로 이론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해하시는 게 쉬워요. 손실 회피 심리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필자가 투자했던 서울의 모 재개발 단지 입주권도 마찬가지였다. 뉴타운이 뜬다고 흥분된 마음으로 섣불리 투자를 결정했다가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어서 10년 이상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가격이 반등하는 순간, 그 이분은 보상심리 얘기만 해요.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매도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요것도 이제 요거죠. 지지부진하다가 오르니까 바로 보상심리가 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필자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프리미엄 3,500만 원을 얹어서 해당 물건을 매수했다. 결국 필자는 실투자금 8,500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랐다가 이분은 그 이제 파신 분은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이제 판 거죠. 근데 더 올란 거죠. 이분은 더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1억의 수익을 올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필자는 투자를 했고, 그래서 필자는 투자를 했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물건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해 매입을 시작할 때 필자는 매도함으로써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어떤 심리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를 보겠어요. 본전 생각이야말로 이제 바로 악마의 생각이다. 이제 저자가 대구 이제 장수 출신인데 장수에서 손가락을 잘리셨대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간 거죠. 이제 대구로 간 거죠.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구 지인이 있으셨대요. 근데 대구의 지인분이 50평대 아파트를 살다가 딸도 이제 대학을 가버리고 아들도 군대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소형으로 이사 갈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소형은 못 사시고 대형을 전세를 사셨대요. 대형 전세를. 근데 그 얘기예요. 필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전세를 산 거죠. 전세죠. 전세. 매매한 거 아니라 50 아파트를 팔고 다른 대형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이번에도 듣지 않았다. 그는 1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 시세에 본전 생각에 남가다가 선뜻 매입하지 못했다. 이건 보면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이제 대구 1억은. 대구, 예를 드는 거예요. 1억 있어요. 대구 대형 케이스. 1억 있어요. 2억 있어요. 3억 있어요. 쭉 오르죠. 1억에 자기가 봐보는 거예요. 1억에 자기가 1억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억 때 샀으면은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 근데 2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 3억이 될 것 같아.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럼 여기서도 요렇게 가지가 쳐지는 거예요. 그럼 2억일 때 사면은 2억일 때 사서 3억이 되면 1억을 벌잖아요. 그죠? 1억에서 2억에서 3억을 오르는 과정에서 2억일 때 사면은 3억 벌잖아요. 1억일 때 샀으면은 2억을 벌었지만은 2억일 때 사면 1억은 벌잖아요. 근데 자기가 1억일 때 안 샀잖아요. 1억일 때 안 샀잖아요. 그때 이제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2억일 때 사도 되는데 내가 그때 왜 1억에 못 샀지? 그러면 벌 1억과 잃은 1억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 긍정감정, 부정감정 이게 여기서도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은 이 2억 대 살 수 있었는데 이 본전 1억이 너무 내가 손해본 1억이 사게 되는 즉시 내가 옛날에 1억에 못 샀으니까 1억을 손해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심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좀 완악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리가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잘 못 사는 이유예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을 쭉 봐보신 거예요. 5천만 원일 때, 1억일 때, 2억일 때, 3억일 때 이제 계속 오르죠. 물가가 오르니까 계속 오르죠.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5천만 원일 때 봤는데 5천만 원이니까 그때 샀으면은 지금 만약에 5억 됐다. 그럼 10배 버는 거잖아요. 5천만 원일 때 샀으면. 근데 그 순간 계속 보다가 4천만 원일 때 사도 5억 되니까 1억을 버는데 4천만 원일 때 못 사는 거예요. 왜냐? 3억 5천만 원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상한 심리죠.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심리가 있고 굉장히 강력하다. 부동산 중개업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난 못 산다는 거. 나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옛날 가격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못 산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지금. 2억일 때 사도 3억이 되니까 1억을 벌잖아요. 근데 자기 옛날에 그 실수했던 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실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기회가 안 된 건데 그냥 앞에만 바라보면 되는데 미래를 보면 되는데 내가 1억을 샀으면 그럴 텐데 내가 그때 어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쓴뿌리인 거예요. 쓴뿌리. 사실 거의 악마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거의 악마의 그 육박하는 얘기죠. 그래서 외지인들이 이제 더 사는 외지인들은 이걸 못 본 거예요. 이런 거 1억이 안 보여. 외지인들은 2억에서 3억 되는 것만 보여. 미래만. 내지인들은 1억에서 2억에 부른 거 보이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그분들은 더 잘 보여. 그러니까 더 못 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기괴하고 특이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 그거 원래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데 인간이라서 당연한 건데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그건 이성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은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억에서 2억, 3억, 4억 오르잖아요. 내가 2억일 때 샀어요. 어떤 애는 1억일 때 샀네? 그럼 걔는 2억 벌었네? 난 1억 벌었네? 배가 아프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텀 더 갖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더 오래 살면 내가 한 번 더 오래 살면 내가 4억, 5억 갈 때까지 더 오래 갖고 있으면 그럼 또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라도 내가 친구는 2억 벌었는데 난 1억밖에 못 벌었네. 옛날에 샀으면은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난 그때 멍청했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더 오래 살면 더 오래 갖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버는 거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진짜 마음의 디자인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세팅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의 다른 대형 아파트에 그래서 결국 그는 이번에도 전세입자의 삶을 선택했다. 시내의 다른 대형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전세로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또 했다. 무려 2억 원이나 또 올랐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국 해피엔딩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깨닫고 전세 기간이 끝난 뒤 50평대 아파트를 새롭게 매입하게 됐다. 재밌죠? 이런 식의 인간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구 분들은 이 대구 케이스에서는 뭐냐? 대구 대형의 케이스 50평 대구 케이스는 안 사는 심리. 그리고 손절 못하는 심리도 똑같다. 손절 못하는 심리. 손절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손해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사면은 그때 옛날 1억이 옛날 1억 못 본 게 이제 손해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안 사는 거고 손절 못하는 심리도 내가 팔게 되면은 그 손해가 확실하게 되니까 이제 또 안 파는 거다. 그래서 안 사는 심리, 안 파는 심리 이게 다 어떤 면에서 이제 완악하면 거. 자기중심적인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된다. 또 마음의 어떤 수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그런 게 이런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샀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부동산 이제 폭락론자들이 부분이 뭐냐 이제 옛날에 1억일 때 젊을 때 이제 안 산 거죠. 1억일 때 10년 전에 1억일 때 안 산 거예요. 근데 지금 10억이 됐어. 그럼 어떨까요? 이때 내가 사면은 9억을 손해 본 거야. 자기의 그 어떤 자존심, 에고 이 엄청난 기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숙이고 나서 그래도 지금 10억에 사도 15억이 되니까 글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폭락을 한다, 뭐 인구가 준다. 인구가 줍니까?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인구는 2030년부터 줄어요. 근데 보도가 이상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식이 이상하게 되고 오해하기 좋게 보도가 돼가지고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산율이 감소한 거지 인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뭐 생산 가능 인구, 뭐 출산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가 주는 건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돈이 중요해요. 돈 많이 벌면 집 두 채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분화가 돼요. 가구가 분화가 돼. 그래서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요. 인간에게는 기괴한 심리가 있다. 손실 회피 심리, 보상 심리, 본전 심리, 그런 못된 심리가 있다. 그런 심리를 알고 나서 반성을 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본전 생각이야말로 악마의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이런 것도 하나 넣고 이제 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별로 안 할까? 왜 안 한다? 보이니까 자기가 봤으니까. 사면은 옛날에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죠? 이렇게까지 하고 요 꼭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꼭지 때 또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이제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